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1일 9월 말 1기 신도시 정비 기본 방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서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1기 신도시 지자체들도 정비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잇따라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 플랜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노후도와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을 고려해 1기 신도시들 중 선도지구를 우선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별로 도시 정비 관련 전문성에 있는 민간 총괄 기획가를 선정해 정부와 지자체, 주민 간 협의와 소통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다. 지난해 50만 인구를 넘은 김포시는 내년 대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인구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해 50만 대도시 범위에 진입한 김포시. 이대로 50만 인구를 유지할 경우 내년부터는 대도시 특례를 받습니다. 행정 권한이 더 늘어나고 구역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김포시는 한 발 더 나아가 70만 인구 도시 밑그림도 그리고 있습니다. 70만 도시는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70 도시를 했습니다. 70만 도시를 의미하는 거고요. 하지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가파르게 오르던 김포시 인구 증가세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전환됐습니다. 최근 석 달 사이에만 1,500명 이상이 빠졌습니다. 김포시는 도시 재정비 사업이나 입주를 시작한 주변 신도시 영향 탓으로 보고 있지만 문제는 이대로 감소세가 지속될 경우입니다. 당장 대도시 특례가 불투명해지는 건 물론이고 70만 인구 청사진에도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김포시는 민관이 함께하는 범시민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인구 유입 정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숨은 인구를 찾아내는 게 목표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기반시설을 좀 확충해서 인구를 유입하고 또 인구 정책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또 기업 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을 좀 활성화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또한 미전입 인구에 대해서는 김포사랑 주소갖기 운동을 위해서 2035년 김포시가 계획한 인구는 73만 8천 명.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변수에 이전과는 또 다른 과제가 생겼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 시간의 성과와 함께 새로운 미래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네, 지방의회 권한을 확대하고 인천시가 세계적인 해양 항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포부도 밝혔는데요. 이 소식을 취재 중인 송효창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송 기자, 우선 인천시의회 지난 100일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네, 허식 의장은 의원 연구단체 17개 등록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해양산업 클러스터와 항만 재개발 특별위원회 출범,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 인천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 지역 해제 촉구 결의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는데요. 특히 허 시장은 인천의 특성을 살려 세계적인 해양 항만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인천시에 알리기 위해 특위를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허식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해양 산업을 우리 인천도 부산처럼 좀 육성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리적인 조건도 좋고 기술적인 거 그다음에 인적인 여건이 다 인천이 좋습니다. 근데 집행부에서 지금 해양 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그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특위를 만들어서 그 해양 산업 클러스터에서 지정을 하겠다는 거고. 또 각종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기업들의 특혜 의혹이 나오고 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무리하게 도시계획을 밀어붙이기도 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특위가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원도심의 발전 방향에 대한 얘기도 나온 걸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 8월이었죠. 유정복 인천시장은 중구 원도심과 동구를 통합해 가칭 재물포구를 신설하고 영종지역을 영종구로 재편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또 서구를 검단구와 서구로 분구하는 방안도 제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허 의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필요하다며 공감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추가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바로 원도심 발전 방안입니다. 중구의 경우 영종이 분리될 경우 세수 감소 등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구와 동구가 겹치는 곳이 바로 동인천역입니다. 이곳을 기점으로 서구 검단과 송도를 연결하는 인천 도시철도 3호선 구축을 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말 그대로 동인천역 일대를 활성화시키자는 것인데요. 허식 의장의 말 들어보시죠. 동인천역이 영등포처럼 복합 역사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면은 이게 이제 하나의 기폭제가 돼서 중구와 동구가 합쳐지는, 그래서 광장도 북광장하고 남광장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고가가 됐던 어떤 브릿지였던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또 현재 중구에 있는 제물포 고등학교에 이전 후 이곳에 조성할 시설도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이 밖에 또 의회 독립과 관련된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우선 의회 독립권과 재정권인데요. 올해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시행됐습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해 의회 자체적으로 의회 공무원의 임용과 승진, 전보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하지만 인사권 독립만으로는 아쉽다는 의견입니다. 조직과 인사를 자유롭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은 필수적인데 재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의회 사무처에는 2급 1명과 4급 10명이 있는데 이 사이에 자리한 상급은 1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회 사무처 승진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무처의 상급 자리 신설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인천시가 올해 하반기 정기 인사 승진 의결자 181명을 발표했는데 의회 사무처 직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인사 독립권은 받았지만 정작 필요한 인사나 승진은 어렵다는 것이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은 물론 의회 자체 조직, 감사, 예산권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행안부에 건의하는 등 진정한 독립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원 100일을 맞은 인천시 의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송효창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문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졌습니다. 김포시 지역구 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국회의원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에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관련 지자체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국토부는 인천과 김포, 서울이 노선 계획이나 차량 기지를 두고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들 지자체가 합의 내용을 제안하면 대광위와 국토부 계획을 종합해 향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천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지난 11일 스마트시티 구축 운영 협력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도시는 앞으로 스마트시티 사업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한편 부천시가 보유한 운영 기술과 노하우 등을 교류할 계획입니다. 두 도시는 지난 2018년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개발과 운영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이후 몽골 현지에 부천형 버스 정보 안내기를 설치하는 등 협력 체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몽골 울란바토르시는 올해 말부터 부천 스마트시티 솔루션 컨설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천 국제관광포럼이 지난 7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문화예술, 도시관광, ESG 관광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코로나19 이후 부천 도시관광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관광자원 마케팅, 디지털 콘텐츠 활용 등 실제 도시관광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관광산업 부흥 전략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계양구의회에서 계양구에서 근무하는 장기 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신지수 계양구 의원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계양구 의원 신지수입니다. 예, 먼저 이 장기 요양 요원들의 처우에 대한 실태에 대해서 짚어볼까요? 네, 우선 장기요양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법에서 지정한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혹은 작업치료사와 요양보호사를 포함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고충은 더욱 깊어졌는데요. 이에 상응하는 지속적인 처우 개선에 대한 논의가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현재 장기 요양 요원 처우 개선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 인천시 기초자치단체는 강화군과 연수구 두 곳뿐입니다. 강화군에서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장기 요양 요원에게 월 5만 원의 처우 개선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고요. 연수구에서는 구청장은 장기 요양 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의 공적이 뛰어난 장기 요양 기관이나 장기 요양 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계양구에서는 조례 발표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조례 제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조례 제정에 앞서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요? 네,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중에 인천 고령사회 대응센터 최은영 센터장님께서는 노인 장기 요양법의 관련 제도와 사업에 있어서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을 강조하셨고 한국 노인 장기 요양기관협회 인천지부 김만희 회장님께서는 계양구가 타 지역에 비해 과도한 신규 시설 진입으로 인한 인력 구인의 어려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처우 개선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요청하였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요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패널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의 피로도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앙정부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적극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 토론회에서 논의된 이 처우 개선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조례안에 어떤 사항들이 담길지 궁금하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앞으로 사회적으로 기대할 만한 효과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조례에는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권익 향상 그리고 스트레스 예방에 대한 건강 증진 활동과 직무 향상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이와 연관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월 소정 근로 시간을 준수한 장기요양 요원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구와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장기 근속하는 장기요양 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과 교육을 통한 제공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처우 개선비를 통한 장기요양 요원의 직업 만족도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계양구의회 신지수 의원이었습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1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법에서 정한 한도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거나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대부업자는 연이율 3,395%를 적용해 채무자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지역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대부분이 고용노동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올해 8월까지 초중고등학교 494곳 중 304곳의 급식조리실 작업 환경을 측정한 결과 304곳 모두 환기시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마련된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조리실 환기시설 설치 가이드는 조리 과정에서 배출되는 증기와 가스, 냄새 등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국소 배기 장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 장치에 포함된 후드의 유속은 초속 0.5에서 0.7m여야 하는데 현재까지 조사는 인천 내 학교 304곳의 후드 유속은 대부분 초속 0.2m를 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진행될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기시설 개선이 시급한 학교부터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감소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임시선별검사소는 인천시청 앞 광장 선별검사소와 송도 미추홀타워 앞 부평역 등 3곳인데요. 인천시청 앞 광장 선별검사소의 경우 하루 평균 검사 건수가 40건 안팎으로 13일부터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